조경영의 33가지 혁명공약과 모방만 하는 모방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따라쟁이인데 짝퉁이라고 그러지 않나? 예, 짝퉁 맞습니다. 짝퉁 대선 후보들이야. 이번 추석에 많이 나왔죠? 이 짝퉁 대선 후보들이 나라 말아먹을 사람들이야.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내 거를 모방하는데 그게 모방이 됩니까? 안 돼요. 이 짝퉁 대선 후보들한테 쏘면 또 앞으로 5년간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후에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필리핀, 미국, 일본, 중국에 가서 시집 뭐 해야 돼요? 식모살이 해야 돼, 식모살이. 그러니까 식모살이가 눈에 보여 벌써. 그래서 내가 벌써 25년 전에 국회의원은 무보수 명예직 해야 된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무보수 명예직에 100명으로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 100명으로 해야 되겠다. 이거를 무보수 명예직을 제일 처음에 이야기한 사람이 내요. 근데 국회의원 특권이 몇 개요? 333개야. 333개의 국회의원 특권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 일일이 나열하면은 엄청 많아. 그 인터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그거 나열하면 강의를 못 해. 예? 예. 그러니까 비행기 공짜 타죠? KTX 공짜 타죠? 그죠? 가족들도 전부 공짜죠? 뭐, 병원 아프면 전부 공짜죠? 하여튼 뭐 공짜 아닌 게 거의 없어. 거의 없어. 연봉은 1억 3천이고, 대통령 평소에는 1억 5천을 매년 거둘 수 있고, 후원금. 또 월급은 연봉 1억 3천이고, 보장한 90명에다가, 뭐, 그 다음에 하여튼 이래저래 특권이 엄청나. 그래서 국회의원은 총리를 지낸 사람도 국회의원 되려고 목숨 걸어요. 맞아, 맞아요. 청와대 장관들도요, 국회의원 나가려고 장관 그만둬버려요. 그 어떤 자리인지 압니까? 말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이 국자를 앞으로 국회의원에서 떼겠다. 알겠죠? 네. 백성민자로 민의원으로 바꾸겠다. 알겠죠? 네. 민의원이야, 민의원.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게. 그래서 미국도 의원. 그래서 의회라고 그래. 국회로 안 그래요? 국회라고 부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래, 이 국자는 누가 붙였냐? 국회의원들이 붙였어. 그 사람들이 연금은 또 120만 원이야. 한 달만 국회의원 해도 죽을 때까지 120만 원이야. 그래,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법을 자기들이 만드니까 자기들이 좋은 거는 다 만들었겠어, 안 만들었겠어요? 그 앞으로 한 1000가지 정도 될 거야. 계속 특권이 늘어나요. 근데 국민들은 계속 특권이 국민들은 내려가고 있어. 맞아, 맞아요? 자기들은 특권이 올라가고 있어. 이 사람 국회의원 특권이 올라갈수록 국민들 삶은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야. 내려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대한민국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추석 때 제일 호황을 누린 데가 어디죠? 제일 호황 누린 데. 그래, 나는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나서 쳐다보면은 재밌어. 초등학생들 쳐다보는 것 같아. 초등학교 1학년. 아니, 우리 추석 때 제일 호황을 누린 게 항공기야, 항공기. 해외 여행 가는 사람이 100만 명이 넘었어. 맞아, 맞아요?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비행기 예약을 해가지고 제주도부터 시작해서 중국, 외국, 전 세계로 다 나가서 안 나갔어요. 근데 100만 명은 조상들하고 관련 없다 이거지. 맞아, 맞아요? 제사가, 우리 제사라는 이 제사가, 우리 이 조상에 대한 이 제사라는 이것이 뭐냐? 뭐 꼭 조상이 제사밥을 얻어먹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가족이 추석날은 둘러 모여 앉아서 알아야 되는데, 자기의 6촌, 8촌, 7촌하고 결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사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어, 없어? 없습니다. 제사가 있으면요, 6촌 다 모여야 돼.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게 육촌도 제사를 안 지내게 되면 그게 친척인지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육촌하고 결혼하는 사람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육촌관이야. 그러니까 어른들이 기절팔색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사를 안 지내니까 가족들이 모여 안 모여. 그 옛날에는 막 이웃 동네에서 집안들이 다 모여가 얘는 너네 조카다, 얘는 육촌이다, 얘는 육촌 생길이다, 요거는 당숙이다, 뭐 다 설명해 주니까 알아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을 매년 수석이나 설 때 알고 기제사, 명절제사 다 하니까 제사 지낼 때마다 눈도장을 찍어. 맞아, 맞아요. 근데 전부 비행기 타고 제주도 추석 열흘 전에 예약 완료. 전 해외 나가는 거 강의 도중에는 이야기하지 말고, 강의 도중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자, 제주도 가는 것도 많으지만 해외 가는 것도 전부 열흘 전부터 이야기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여행 수지가 우리가 적자죠. 에? 여행 수지가 3조 적자야. 그러니까 맨 여행 오는 사람은 없고 여행 가는 사람이 돈을 다 닦아서 그런 거야. 예, 여행 쓰는 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는 추석에 보면은 우리 국민들이 잘 사는 사람은 계속 잘 살아가고 못 사는 사람은 이렇게 내려가. 그래, 이런 사람이 5%야. 이런 사람이 95%야. 맞죠? 네. 그래, 이 사람들은 맨날 임대료만 올려. 맨날 임대료만 올라가가지고 국민들은 집세 내는 중소기업 하거나 가게 하거나 공장하는 사람들은 망해요. 그래, 이 사람들은 돈을 쓸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국병이 걸렸어. 여행이라는 그런 망국병에 걸렸어. 그래서 조상제사는 조상이 뭐 밥을 먹는다기보다도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또 이번 추석에 이 짝퉁들이 또 난리가 났어. 각 방송들이 이 짝퉁 대선 후보들 띄우느라고. 진짜 대통령 될 사람은 숨어 있어, 안 숨어 있어요? 숨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진짜 대통령 될 사람은, 자 봐요. 요 모퉁이에 여기 5천만 명이 걸어와. 이렇게 걸어오는데 여 갑자기 어린애가 탁 튀어나오면 놀래, 안 놀래요? 놀래겠죠? 그런데 짝퉁 대선 후보가 여기 이만큼 줄을 서서 인사하고 있으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지. 쟤들이 또 대통령 나오고 줄을 섰구만. 그런데 꼬라지 보니까 한 놈은 고양이상이고 한 놈은 염소상이고 한 놈은 원숭이상이고 한 사람도 카리스마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 사람 얼굴과 목소리와 실력과 능력과 통찰력에서 카리스마가 있나 없나? 없습니다. 짝퉁이니까 카리스마가 없는 거예요. 짝퉁이니까. 금방 알아봐. 감정가는 그 진품을 만든 사람은 딱 보면 짝퉁을 알아봐요. 에? 그런데 허경영이가 볼 때는 짝퉁 금방 알아봐, 못 알아봐요? 청와대가 풍수가 뭐라 그랬어요? 천신이 뭐 했다고요? 하강해서 뭐 하고 있다고요? 에? 천신이 하강해가지고 앉아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단자혈이고 단자형이야 또. 그래 안 그래요? 청와대에 있는 산 이름이 무슨 산이죠? 에? 북악산이죠? 에? 그래, 왜 북악산이라고 그래? 왜 이 청와대를 북악산이라고 그래? 에? 백운대가 강주 산맥에서 내려와가지고 금강산 강주 산맥에서 금강산에서 내려서 오대산 쭉쭉 내려와서 용문산 그대 내려오죠. 그래가 이 백운대까지 오는 이 과정에 백운대가 종점인데 여기 북악산이 종점이야. 그 다음에 차령산맥은 전라도 경상도 여기서 출발해서 차령산맥이 올라와서 딱 끝나 여기가 진천 음성 뭐 이렇게 지나와요. 지나와서 여기가 관악산이야. 근데 둘 다 관악산도 악자가 붙어 안 붙어요?
악자가 붙지. 그 둘 다 악자가 붙어요. 둘 다 산세가 험해. 험한데 요거는 끄트머리가 동작동 국립묘지야. 여기는 끄트머리가 청와대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사이로 여기서 올라온 강, 남한강, 여기서 내려온 북한강이 마주쳐서 이리 지나가 안 지나가요? 이해가죠? 요것이 700리야. 요게 100리야. 그래서 800리, 요게 100리야. 그래서 900리야. 그래 이게 한강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여기가 양수리야. 그럼 이렇게 오는데 이 광주산맥, 강주산맥 이거는 양택이야. 이거는 양이니까, 이거는 양이니까 이거는 음택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 여자와 남자가 딱 서울에서 만나는 거야. 여기 서울이. 맞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은 풍수는 세계에서 없다. 그래서 이 서울에서 세계를 통일할 자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자가 청와대라는 이 청와대, 우리가 지금 부르기는 청와대라고 부르는데 이 청와대라는 천신하강 단자혈에 딱 앉을 때 우리나라를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깔보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국운이 성천하면서 세계를 통일하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맞춰서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 집을 들어가고 있어, 못 들어가고 있어요?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들어갈 때가 오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고 있는 자가 지금 천신하강 단자열에 엉뚱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동안은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눌려가 엉망진창이야. 북한 하나를 마음대로 못해. 허경영이가 저기에 하늘에서 온 신인 맞아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신인이 들어갈 집이 어디야? 여기야. 천신하강 단자혈에 딱 들어갈 주인은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비행기가 뜹니까 안 뜹니까? 못 듭니다. 맨날 할 줄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은 답답해 안 답답해? 국민은 백궁도 가고 싶고 하늘도 가고 싶고 저 전 세계로 날아다니고 싶은데 대한민국 비행기는 항상 할 줄에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전부 화백만 늘어나.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돈은 빼빠지게 해서 국민소득은 3만 불이나 해놓으니까 5% 상류층이 3만 불을 얼마를 가져가냐? 한 10만 불 가져가 버리고 밑에 국민들은 3천 불 가지고 살아. 그래 안 그래요? GDP가 높으면 뭐래? 국민들은 3천 불 정도로 사는데 상류층들이 이걸 나머지를 싹 다 가져가 버려. 2만 7천 불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에서 아직까지 신인이 청와대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 그러니까 내가 이 짝퉁들이 또 저기 들어가면 어떻게 돼? 망합니다. 나라 지진이 일어나고 서울 경기도 일대의 지진이 큰 지진이 일어나면은 사람이 얼마가 죽느냐? 약 100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70%의 주택이 내진 설계가 안 돼 있어. 다 무너져. 그러면 압이 교환이 돼. 그러면 전염병이 돌고 꼭 그렇게 해서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고 싶으면 정신 똑바로들 차려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신인이 천신하강 단자혈의 주인이야. 들어가면은 다시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못 나왔습니다. 못 나와요. 못 나와. 여기 나오는 방법이 있어. 영종도 왕산 꼭대기에 전 세계 황제궁을 지어가지고 전 세계 황제가 돼가지고 거기서 있게 돼요. 그럴 때는 청와대를 빠져나올 수가 있어. 알겠죠? 네. 그렇지만 밤낮으로 여기를 왔다 갔다 해야 돼. 이것도 천신하강 단자혈이니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에? 알겠죠? 그러면 청와대는 이름을 뭘로 바꾼다고요? 한민족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한민족의 얼이 붙어 있다. 한얼궁이다. 그래 이런 한얼궁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청와대 푸른 블루하우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화이트하우스고 우리는 블루하우스. 우리는 종놈들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놓은 거야. 그럼 우리는 블루하우스에 살아. 가난한 집에 산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화이트하우스예요. 그 자기들은 화이트 칼라고 한국 사람은 블루 칼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블루 칼라 쓰면 돼 안 쓰면 돼? 그래서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이 만약에 푸른 기아를 쓰지 않고 빨간 기아를 쓰면은 가만둬서 안 뒀어요.
가만 안 뒀어요. 그래 한국 사람은 검정기와와 파란기와만 써야지. 만약에 중국의 자금성이 무슨 자자입니까? 자금성 할 때 이 자자가 무슨 자예요? 이 자금성이라는 이 성이 이게 붉을 자자야. 자기들은 붉은 기와를 얹을 수 있지만 그 황제만 붉은 기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청와대 가보면 파란 기와를 해놨어. 이게 무슨 또 망신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은 싹 없애야 돼. 청와대에서.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야말로 우리나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가 뭐가 있는 나라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니죠. 우리나라가 하늘나라에 있는 내가 온 백궁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한문에서는 자미원이야. 자미원. 이 자미궁이 우리나라에 있는 거지 중국에 있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중국의 북경은 풍수적으로 더러워요. 그냥 평지입니다. 그리고 자청령 우백호가 없어. 그리고 남주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는 앞에 호주가 남주작이지 필리핀 줄줄이 있었어요. 자청령이 미국이 있지, 우백호가 중국이 있지, 우리나라는 일본이 내청령으로 싸고 있지, 중국이 이쪽이 중국이 여기 강동성 이쪽이 또 우백호로 내백호로 싸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좌우백호가 완벽한 나라야. 맞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청와대에 들어가는 자, 괴상한 자, 누가 보면 미친 사람, 정신병자 이런 사람이 나타나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요번에 그 뭐예요? 포켓몬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일본 사람? 포켓몬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정신장애자였대요. 정신장애자가 맨날 인터넷만 핸드폰만 하다가 그걸 개발해 놓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구글이나 이런 데서는 어떤 사람 씁니까? 계상한 사람만 뽑아요. S대, 서울대, 경기고 나온 사람 절대 안 뽑아요. 맞아요.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 안 뽑아요. 이상한 사람, 에디슨 같이 계란 품고 자는 사람,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 그러니까 약간 보면은 정신병자 같은 사람만 뽑는 거야. 그 사람들이 개발한 게 전부 맥킨토시니 컴퓨터 모든 게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개발한 거예요. 맞아요. 물 좀 먹고. 일본 사람 사토시, 이 사람이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번에 개발한 게 포켓몬이야. 그래 이 사람 재벌돼 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정신분열자야. 그러니까 뭐 한다는 소리가 맨날 학교 꼴찌요, 공부하면 그냥 꼴찌요, 뭐 이상한 짓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있다고 그 이상하게 취급하면 안 돼. 에? 알겠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애한테서는 부자가 안 나오는 거야. 전부 파격적인 사람들이야. 필리핀 대통령 이상한 사람 됐죠? 맞아요. 미국에 이상한 사람 트럼프가 나타났죠? 그죠? 이상한 사람이 과테말라 대통령 코미디가 됐어요. 그러니까 파격적인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부모 말 잘 듣고 그냥 KS로 지금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홍석현은 중앙일보 회장인데 경기 서울대야. 맞아요. 이 형제가 6형제인데 전부 경기 서울대야. 6남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홍나이야. 이건희 부인이야. 그러면 이분들 집안은 전부 경기 서울대. 물론 홍나이도 경기여고 뭐 서울대 나왔지.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전부 서울대를 나왔어. 그런데 여기서 세계적인 발명가가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KS에서는 그런 사람 안 나와. 근데 삼성은 그런 사람만 뽑아. 맞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대기업들은 꼴찌 점수 받은 사람, 좀 약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 맨날 시험에 한 30번 이상 떨어진 사람, 입사 시험에 그런 사람을 뽑아야 돼. 맞아요. 그래서 그 기업이나 그 국가가 그런 사람들에서 천재가 있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홍석현 이분은 지금 중앙일보 회장인데 아주 이분 집안이 또 대단해. 홍석현 씨 아버지가 누구죠? 홍진기. 이분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했죠? 검찰총장에다가 법무부 장관을 했어.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통역당 사건에 잡혀가지고 와서 사형을 받았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여튼 사형에 준하는 형을 받고 자기 주변 사람이 전부 사형이야. 근데 내가 양아버지를 모시던 이병철 회장이 갑자기 홍진기 씨를 면회를 간 거예요. 그 이병철 회장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 없어요? 특이합니다. 원숭이상이니까 원숭이 머리가 좋잖아. 그 이병철 회장이 원숭이상이야. 그러니까 원숭이니까 머리가 비상해. 그래서 이 홍진기 씨를 잘 본 거야. 가서 딱 만나보더니 박정희 대통령한테 가서 홍진기 씨를 풀어주시오. 대한민국을 살릴 인물을 그렇게 함부로 처치하면 됩니까? 난 삼성그룹에서 저 사람 없으면 삼성그룹 앞으로 가능성 없습니다. 내가 돈 벌어서 국가에 애국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오. 대통령이 풀어줬어. 그 사람 한 사람만 풀어준 거야. 그게 홍진기 씨야. 그래 이분이 삼성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지지해가 이건희 사부님이야. 알겠습니까? 이건희 씨를 반도체해라. 반도체해라. 자꾸 이래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크게 된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네. 추석 때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힘이 있어야 돼요. 자, 이 홍진기 씨가 이 인물 하나를 박 대통령이 우리 이병철 회장이 좋게 봐가지고 중앙일보 회장으로 앉히고 그 딸 홍나이를 며느리로 삼았어. 그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래서 오늘날 삼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홍진기 씨를 안 데려왔다. 그러면 오늘의 이건희 씨는 없는 겁니다. 사람 하나.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천신하강 단자혈에 엉뚱한 사람이 자꾸 와서 앉아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검찰총장 하다가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정치사건에 연루돼서 사형을 받는 사람을 그 특수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 특수한 사람을 이병철 회장은 간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잡혀갔으니까 안 돼. 포기해버려. 그러면 그런 사람을 못 데려오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좋은 사람만 찾으려고 하면 안 돼. 괴상한 사람 속에 세상을 구하는 자가 오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허경영을 보는 감정평가할 만한 감정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보는 국민들의 직감이 발달될 때 내가 여기 들어가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청와대에 들어가면 블루하우스는 레드하우스로 바뀌어. 하늘궁으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진정한 자금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청와대 자리에 자금성이 있는 거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뭐 하는 데라고요? 우리나라의 하늘에? 자미원이다 이 말이에요. 자미원. 알겠습니까? 자미원, 이 자미원 자자. 자기들의 자금성이 자미원이라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자미원을 중국에 뺏겼어. 여기는 푸른 기와집이래. 이렇게 설계 빠진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가? 조상 제사 안 지내 해외로 다 도망가? 종교가 무슨 상관이 있어? 기독교를 믿든 불교를 믿든 조상 제사라는 것은 앞에 조상들을 묵념하면서 생각하면 되지. 꼭 그게 무슨 제사를 지내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에? 그냥 밥상하는 거를 떠나고 살아있는 아버지처럼 대화하고 이렇게 묵념하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부모를 생각하지. 아니 우리는 기독교니까 제사 안 지내. 우리는 해외여행 뭐 이런 이따구 민족이 어디 있어? 정신들 차려요. 에? 내가 모든 종교는 조상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예를 갖춰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절대. 왜? 그 조상이 만들어낸 제도가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야. 미풍양속이.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런 모방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오더라고 보니까. 이병철 회장이 원숭이상입니다. 원숭이 맞죠? 네. 원숭이상. 이거 지금 이건희는 무슨 상이라고요? 왕금이상이야. 그러니까 이건희는 왕금이상이니까 청색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이건희가 쓰러지기 닷새 전에 이건희 회장이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그러니까 삼성의 시대는, 이건희 시대는 끝났다. 그러니까 청색을 뭘로 바꾸라고요? 적색으로 바꾸라고 그랬죠? 그러면 누구 시대가 온다? 이재용 시대가 와. 이재용은 청룡상이야. 알겠죠? 잘 보세요. 원숭이가 왕금이를 낳았어. 왕금이가 청룡을 낳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청룡상은 특징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청룡상이죠? 이재용이도 청룡상이야. 전생에 그래도 복이 있는 거죠. 근데 처복은 별로 없지. 그렇죠? 처복은 별로 골고루 주지는 않아요. 박 대통령도 몇 번 또 그런 게 있었잖아. 이재용 씨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청룡상이야. 근데 지금 우리 한국의 잠룡들 지금 많이 있죠? 우리 한국의 잠룡. 김대중이 뭐예요? 까마귀상이야. 맞죠? 까마귀상은 미래를 잘 본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저 사람도 무슨 상이야 또 지금 김영삼이는 무슨 상이요? 봉황상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원숭이나 까마귀나 왕금이나 청룡이나 이 정도 봉황이나 이 정도 돼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 허경영 무슨 상이라고요? 황룡상이야. 그러니까 자금성에 들어갈 사람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황룡이 들어가는 거야. 맞아 안 맞아요? 이 황룡이 들어가는 데가 자금성이야. 그러니까 자미원이라 이 말이야. 그 자미원에 황룡이 들어가야 붉은 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가 재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영삼이 이렇게 봉황상. 그래도 이런 분들이 이런 상이니까 김대중은 하죠? 김대중의 특징은 뭐예요? 15대 대통령 맞아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 안 해? 그러니까 까마귀 목소리야. 그리고 눈이 까마귀 눈이야. 그러니까 김대중은 까마귀상이에요. 그런데 봉황상이 김영삼이는 감옥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갑니다. 봉황은 감옥을 안 가요. 근데 까마귀는 맨날 초상집을 가야 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맨날 재패 가는 거야. 징역 생활이 인생의 절반이야.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15대 대통령인데 이름도 김대중이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서이 하나 둘 서이 너희 15 맞아 안 맞아요? 한글로도 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뭐 15죠 그죠? 영어로도 김대중이 15야. 그 이 사람은 뭐든지 했다면 15야. 15대 대통령으로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통령들이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예언서에 나오나 안 나오나 짝퉁들?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여러분 뭐 손학규? 손학규는 상이 뭐예요? 청학상이야. 청학상. 청학상은 뭐 해야 돼? 학자. 교수 해야 돼. 교수. 맞아요? 이런 자들이 짝퉁 대선 후보가 되면은 대한민국 미래에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잘 아실 거야. 그 막강한 김대중과 김영삼이 할 때도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국민의 외채가 1.6%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가지고 초창기에 우리 국민의 빚이 1.6% GDP 대비 1.6%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국가 부채 말고 가계 부채가 GDP 대비 몇 프로죠? 80%야. 80%. 이게 빚으로 살은 거야. 빚으로.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되기 전까지만 해도 전부
700조 요랬어요. 근데 지금 1300조야. 그러면 매달 우리 국민은 빚만 내가지고 살았다는 거야. 빚만. 몇 조가 불어났습니까? 몇백 조를 은행에서 집재패가 융자 빼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자 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았다? 빚으로 살았다. 부동산 값은 올라가줬지. 맞아요. 올라가주니까 융자 많이 받을 수 있어 없어? 자꾸 더 받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빚이 가계부채가 1300조야. 이때는 가계부채가 거의 없었어. 박정희 때는. 박정희 때는 왜 가계부채가 없었죠? 대통령이 부채 화폐혁명 해서 안 했어요. 화폐혁명 해서 안 했어요. 해가지고 돈을 어느 정도 가진 사람은 돈을 그냥 동결시켜버리고 없는 사람들 싹 빚을 싹 정리해 준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당시 부채가 거의 없었는데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나서부터 부채가 급증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부채 증가 비율이 세계 1위야. 현재. 알겠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아예 가계부채가 100조가 더 늘어났어. 그러면 은행에 100조 가져와서 먹고 사는 거야. 그리고 그 100조를 가지고 또 이자 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고생합니까? 그래서 이런 그 다음에 우리 안철수 또 누가 있지? 염소상이죠? 문재인 소상이지? 또 누가 있어요? 이번에 반기문 청개구리상. 그다음에 이 청개구리는 전 세계로 폴짝폴짝 뛰어다니야 돼, 그죠? 그 다음에 누구죠? 또 이번에 내 거 모방한 사람? 남경필이 고양이상 신경질환이죠? 고양이상. 그러니까 집에서 기르는 예쁜 고양이상이야. 근데 이 사람은 금수저야. 왜? 고양이가 집에서는 집고양이는 아주 대우를 잘 받잖아. 그죠? 귀엽고. 그러니까 귀여운 스타일인데 신경질이 있는 거지, 고양이는. 자, 이런 상들이 요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은 상이 좀 다르죠? 그래서 이번 추석에 이 짝퉁 대선 후보들을 텔레비 막 내보내. 허경영 내보낼까? 안 보내죠. 왜 안 내보내냐? 무서우니까. 나오면은 절단 나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오면은 여태까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삼성은 색깔을 뭘로 바꿔야죠? 삼성은 이 삼성 마크를 적색으로 바꿔야 돼. 청색으로 하면은 삼성이 피해가 온다고 내가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래 지금 전 세계 항공기들이 삼성 핸드폰 실게 해 안 해? 못 실게 하죠? 그것만 해도 망신이 보통 망신이 아니야. 그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망신이야. 이거는 경영진들이 이거는 엄청난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리고 내가 이 강의를 한 지가 1년이 다 됐는데 2년 됐나? 삼성 이건희 회장 쓰러질 거라고 내가 강의했잖아? 했는데 지금까지도 청색을 적색으로 안 바꿔. 내가 대통령 되고 나서도 안 바꿀 거야 아마.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영진들이 공부는 많이 했는데 주역을 배웠어 안 배웠어? 주역 알기를 우습게 하라요. 칼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추석 연휴인데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대단히 아주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재밌는 강의를 듣고 있어. 맞죠? 네, 오늘 우리 강의를 듣는 사람들은 추석날 허경영 얼굴을 보는 것이 조상들 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상들 보는 것보다 더 하늘에서 온 사람 보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아주 잘 오셨어. 박수! 우리가 역사적인 인물 중에 스티브 잡스도 좀 특이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또 특이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죠? 율곡이 있죠. 율곡도 10만 양백론을 주장하다가 쫓겨났죠? 쫓겨났죠. 이런 사람들이 좀 특이해.
그리고 스티브 잡스도 특이한 사람이고 다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선견 지명이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뭐가 특이하죠? 이순신 장군도 일반 장군 같지가 않죠? 뭔가 특이한 사람들이 반드시 역사에 남아. 근데 장군이 집에서 안방에서 죽으면 이름이 남을까 안 남을까? 안방에서 죽은 장군 이름 남은 사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장군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전쟁터에서 죽어야 이름이 남아. 그래서 유일하게 조선시대 때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 이순신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이순신은 이름이 남아서 안 남았어요? 노량해전에서 죽어서 안 죽었어요? 노량해전에서 이순신이가 죽을 때 이 죽은 제문을 누가 써줬어요? 선조 임금이 써줬어. 선조. 이순신을 그렇게 미워하던 선조 임금이 이순신 장군의 제문을 써줬다고. 죽을 때 가서 죽은 자다. 죽을 자리에서 죽었다. 그것은 하늘이 준 복이다. 이렇게 써요. 제문을. 그러니까 장군이 전쟁터에서 죽은 것은 임금이 피신을 해서 인유로 도망갔는데 장군이 살아있으면 그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거야. 그러니 전쟁터에 있는 장군이 목숨이 끊어져야만 임금한테 충성했다는 증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은 특이한 사람이야. 다른 장군하고 좀 틀려. 그러니까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지금까지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이 제일 명예롭게 죽는 방법이 뭐예요? 장군이 전쟁터에서 말 타고 죽어야 돼. 그래 안 그래요? 마혁. 에? 장군이 전쟁터 제일 장군이 영예롭게 죽는 게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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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신립도 마찬가지지. 이 사람이 뭡니까? 응? 말이 가죽푸대, 말 위에 가죽푸대 쌓여가지고 오는 거야. 응? 그 다음 뭡니까? 말 위에 가죽푸대에서 쌀과자입니다. 쌀과자. 그러면 말이 말 가죽에 쌓여가지고 왔다. 뭐가 왔겠어요? 시체가 온 거예요. 시체가. 그러니까 마혁과시가 옛날에 장군들의 죽음에서 가장 알아주는 죽음인데 이순신 장군이 마혁과시를 한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장군 중에 유일하게 마혁과시를 한 사람이야. 그 시신이 말가죽에 쌓여가지고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장군들은 전쟁터에서 저렇게 마혁과시가 최고 장군의 영예야. 그렇기 때문에 임금이 제문을 써준 거예요. 제문을 쓸 때 뭐라 했냐? 죽을 장소에서 죽었다. 그만큼 복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제문을 써요. 그러니까 선조 임금이 이제 죄를 뉘우치는 거지. 예. 우리 이순신 장군이야말로 멋지게 죽었다. 이제 이 말이죠. 예? 그 마혁 과시를 했다. 마혁 과시.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이렇게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일반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주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야. 예. K에서 왕한테 이 선조한테 욕도 안 해도 먹고 그런 임금이 그런 장군이 아니야. 맨날 임금이 저런 죽여라 하니까 또 이순신이를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예? 유성룡이가 또 살려줘. 또 저놈 죽여라 하면 또 살려줘. 유성룡이가 나중에 옷 벗어 안 벗어요? 이순신 때문에 유성룡이가 엄청 당해. 근데 이순신은 맨날 사고만 치는 거야. 그 원균하고 싸우고 사령관하고 싸우고 자꾸 사고만 치는데 그래도 결국은 이순신이가 해냈잖아. 세계 3대 해전에 승리를 했고 거기서 장렬하게 죽어서 마혁과시 말가죽에 쌓여가지고 시신이 돌아왔다. 이 이순신의 이름은 이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이런 공무원 있나 없나? 없습니다. 배가 침몰해가지고
300명이 넘는 젊은 학생들이 죽어가는데 한 사람도 마약 과시하는 공무원이 있어서 없었어요? 물속에 뛰어들어서 죽은 공무원이 있나 없나? 해병대 자랑하고 UDT 자랑했었는데 여 뛰어들어가서 밧줄 몸에 묶고 가서 학생인 끌고 나온 군인이 있나 없나? 대한민국에 이 마약 과시 이수진 같은 장수 병력이 한 명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징병제 때문이야. 징병제. 군대 간 군인들이 날짜만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야. 날짜만. 맞아 맞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월남 참전용사 한 달에 20만 원 주고 앉아 있어. 저거는 국회의원은 1억 연봉 3천에 기타 등등등 연간 가져가는 돈이 333가지 특혜가 있어 없어요? 근데 전쟁터에 가서 전쟁하다가 다친 전쟁하다가 온 장병들한테 월 20만 원을 주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나라는 썩은 나라야. 썩은 나라. 맞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맞죠? 이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미국에 있는 군인들 마약 과시 안 하는 군인 없습니다. 6.25 사변 때 한국에 온 미군 장군들 아들이 몇 명 죽었어요? 몇 명이 죽었습니까? 57명이 죽어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느냐? 미국을 위해서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대우. 왜? 모병제야.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내가 모병제를 해야 된다고 2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짝퉁 대선 후보들이 모병제를 가지고 떠들고 있는데 그게 허경영이가 최초로 이야기한 거라고 이야기해 안 해? 안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야 돼. 에? 왜 허경영이 한 걸 갖다가 무슨 남경필이가 했다고 자꾸 그러사? 그 앞으로 이걸 검토해가지고 털끝하게 해서 이거 내 정책이 33가지 검토할 거야. 내 이 33가지 혁명공약에 해당이 다 이거를 모방하는 사람이 없어. 제일 먼저 모방한 사람이 누구예요? 박근혜 대통령. 노이수당 20만원씩 주기로 했죠? 근데 나는 70만원인데 20만원 주는데 그것도 몇 %밖에 안 돼. 해당이. 알겠죠? 그런 수당은 주나 마나야. 알겠습니까? 모방하는 이 짝퉁 대선 후보들은 절대 이 모병제 이거 그 사람들이 하는 모병제는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그냥 군대 사병을 뽑겠다 이래요. 그런데 우리나라 자주포 이런 자주포 하나에 몇 명이 달라붙죠? 6명이 달라붙어요. 그런데 일반 병사들이 하기 어려워 이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군대 생활을 벗어나면 떼오기만 하면 된다. 이런 사람들은 150mm 자주포나 이런 거 쏠 때 기술이 부족해야 안 해요. 그거 가지고 그 2년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사관들을 뽑아서 써요. 우리가 하사관들 기술병으로 다 때려서 쓰는데 앞으로 군대도 전 군인들은 나이가 20살이 넘으면 징집해서 논 살면서 한 달간 남자나 여자나 훈련을 받고 이 한 달간 총 쏘는 거 수류탄 던지는 거 배운 다음에 제대를 시켜요. 그러니까 전 국민은 그 사람이 몸이 약하든 어쨌든 훈련소 가서 한 달간 훈련 받아야 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한 달 만에 전부 제대야. 그 다음은 모병에서 군디는 사병은 뽑아가지고 써요. 알겠습니까? 그럼 실업자가 없어지겠죠? 그래야 전쟁이 나면 예비군을 쓸 수가 있잖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당 야당에서 이야기하는 모병제는 이렇게 훈련을 안 받아. 그냥 군대 안 가는 거야. 그러면 전쟁 나면 그 예비군을 쓸 수 있나? 없어요. 그러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래서 짝퉁은 항상 뭐하다? 위험하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나는 모병제를 해도 완벽하게 해요. 남자나 여자나 가서 한 달간 훈련 받은 다음에 전쟁 나면 예비군으로 뽑히면 일할 수 있어야 돼. 총 쏠 수 있어야 돼. 수류탄 던질 수 있어야 돼. 맞아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순신과 같은 이런 율곡과 같은 이런 특수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지 KS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거의 100%가 KS 맞아 안 맞아? KS 뭐 무슨 S 다 변호사 아니면 검사 판사 출신들 많아요?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다 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장 부패한 게 법조계입니다. 맞죠? 그래서 허경영이가 대통령 되면은 우리나라 법조계는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요. 뭐죠? 교도소 갑니까 안 갑니까? 살인, 강간 큰 범죄자들만 감옥을 가고 교도소가 99%가 없어져요. 그리고 전부 벌금으로 하죠? 그래가지고 재벌들 그냥 잡아놓지 않아요. 벌금으로 다 정리해버려. 알겠습니까? 국가 예산이 한 100조가 더 생겨. 어때요? 그러면 그거 어디 준다고요? 국민 배당금으로 줘요. 벌금 받아가지고. 도둑질 하면 한 만큼 뺏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주는 거야. 좋아 안 좋아요? 그 사람을 재벌 회장을 감옥에 가다 놓고 몇 년씩 안치라면은 나라 손해 먹이는 사람 우리도 손해야.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 재벌 회장은 그 감옥에 가 있나? 서울대병원에 누워 있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 빚 좋은 개살구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벌 회장이든 중소기업 하는 사람이든 잡아넣질 않아. 무조건 벌금으로 끝내. 돈 많으면 죄지라 이거야. 맞아 맞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여러분 배당을 해주면 예산이 없다 소리가 왜 나와? 왜 부자를 감옥에 가다 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 국민은 실리를 취하겠다는 거야. 실리를. 알겠습니까? 실리를 취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내 33가지 혁명공약, 자 오늘 33가지 혁명공약 논하드렸나? 네. 지금 가지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